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작가 이야기를 낭독해드립니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인심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삭막해. 예전 인심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에는 인심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작가 같은 사람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리걸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김작가씨 지금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는 그 옛날처럼 방랑생활을 할 수는 절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예전에도 100% 인심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작가는 방랑생활 도중 인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큰 도움과 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릴 때 살던 고향을 찾아가다 만난 나무꾼 변서방은 불자도 아니면서 부처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작가는 변서방과 이별을 하고는 또다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돌팔이 의원의 처방법. 김작가는 천덕마을을 찾아가기 위해 구곡양장의 산길을 진종일 걸었다. 꼬불꼬불한 산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여기서 천덕마을이 몇 리나 되지요? 나무꾼을 붙잡고 물어보니 아직도 30리는 더 가야 하오. 산골 사람들이 30리라면 하루길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디선가 하룻밤을 더 자고 가야 할 판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오는 산길을 걸어오르라니 저 멀리 마을 어구에 재생당 약국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보인다. 김작가는 그 간판의 글자를 보는 순간 웃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간판 글자가 잘못 씌어 있었기 때문이다. 약국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그러므로 약국은 생명을 건져준다는 뜻에서 흔히 재생당이라고 써온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간판은 건널 제자가 아닌 배꼽 제자를 쓰지 않는가. 저 약국 주인은 한눈이 어지간히 무식한 법이구나. 돌팔이 의원일수록 간판은 크게 내거는 법이다. 집은 별로 크지 않건만 지붕 위에 가로질러 놓은 간판만은 요란스럽게 짝이 없었다. 김작가는 간판 글자가 잘못된 것을 그냥 보아넘길 수가 없었다. 얘라, 간판이 잘못된 것도 알려줄 겸 오늘 밤은 저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하자. 김작가는 약국 앞으로 다가와 주인을 찾았다. 약국 주인은 나이가 60가량 되었을까. 구렛나룻이 허옇게 탐스러운 것이 풍채는 제법 그럴듯하였다. 어서 들어와요. 무슨 병으로 왔는고? 주인은 김작가를 환자로 잘못 알고 반갑게 맞아들인다. 저는 환자는 아니었고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과객이 무슨 일로 약국에 들렀는가? 이래 간판 글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들렀습니다. 간판 글자가 잘못되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재생당의 제자는 건널 제자를 쓰셔야 할 것을 배꼽 제자로 잘못 쓰신 것이 아니옵니까? 약국 주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크게 당황하는 빛을 보였다. 간판 글자가 잘못된 것을 주인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약국 주인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말한다. 내가 워낙 눈이 어두워 간판을 친구에게 써달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글자를 잘못 쓴 모양이구만. 무슨 글자를 썼거나 재생당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될 게 아닌가? 약국 주인은 어거지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고도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훈계까지 덧붙이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나 귀공처럼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면 한이 없네. 귀공도 오래 살고 싶거든. 매사를 둥글둥글하게 보아넘기게. 김작갓은 하도 어이가 없어 입을 딱 벌렸다. 재생당 주인 늙은이는 잘못된 간판 글자를 지적당한 것이 암만 해도 마음에 걸리는지 김작갓에게 이런 변명도 늘어놓았다. 귀공은 우연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데는 배꼽처럼 중요한 것이 없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배꼽줄을 끊어줘야만 살게 되거든. 그나 그뿐인가 배꼽에 오르쇠를 붙인 것 같다는 속담이 있네. 명의는 배꼽만 보아도 그 사람의 뱃속에 어떤 병이 들어있는지 훤히 알게 된다는 소리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재생당의 제자는 건널 제자보다는 오히려 배꼽 제자가 옳다고 봐야 할 걸세. 상사마 궁둥이 둘러대듯 능그렁이 같은 변명이 보통이 아니다. 주인 늙은이가 어떤 구변을 들어놓든 간에 간판 글자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굳이 그런 생각에는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몰라서 부질없는 말씀을 올려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고 날이 저물어서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으면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얼른 화제를 돌려버렸다. 주인 늙은이는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김삿갓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한다. 귀공은 학식이 매우 많은 모양이니 오늘 밤만은 쉬어가시게나. 그 대신 내가 눈이 어두워 읽지 못하는 의서가 있으니 그 책이나 좀 읽어주시게. 그리고 동의보감 한 권을 내놓으며 당장 첫 장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것이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멀쩡한 핑계일 것이고 워낙 까막눈이어서 동의보감조차 읽어본 일이 없는 성 싶었다. 그는 동의보감 강의를 듣다 말고 자기 자신도 명임을 과장하고 싶어 이런 소리를 하였다. 자고로 명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명의를 들자면 중국에는 화타와 편작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허준과 한천과 양예천 정도가 있을 뿐이야. 그러나 그들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명의가 되었거든. 그러고 보면 명의라는 칭호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칭호밖에 안 되는 걸세. 자기도 명의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싶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명의인지 돌팔이인지는 몰라도 사람을 많이 죽였을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마침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환자가 한 사람 찾아왔다. 나이는 40가량 되었을까. 얼굴에 살이 쪄서 두 볼이 볼기짝처럼 생겨먹은 장년이었다. 어디가 아파왔는고? 재생당 주인은 부랴부랴 책상다리를 꼬고 앉으며 새삼스러이 위험을 보인다. 판자는 의원에게 머리를 숙이려 보이며 말한다. 제가 요새 몸이 몹시 불편합니다. 선생께서 찰맥을 좀 잘해 주십시오. 몸이 몹시 불편하다고? 어디 진맥을 한번 해보세. 재생당 의원은 환자의 팔을 잡아당겨 맥을 짚어보기 시작한다. 김삿갓은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맥을 짚어볼 게 아니라 차라리 배꼽을 보시죠. 속으로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싶었으나 차마 그렇게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재생당 의원은 진맥을 하고 나서 뒤로 물러앉으며 맥으로 보아서는 별 이상이 없군 그래. 아니옵니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어떻게 괴로운지 증상을 자세히 말해보게. 웬일인지 뱃속이 까닭없이 불룩해오고. 환자가 거기까지 말하자 재생당 주인은 앞을 가로막으며 어젯밤에 너무 과식을 했나 보네 그려? 하고 앞질러 묻는다. 아니옵니다. 과식을 한 것도 아닌데 뱃속에서 달걀 같은 것이. 뭐 달걀 같은 것이 어떻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달걀만한 덩어리가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왔다면서 사람을 몹시 괴롭힙니다. 뱃속에서 달걀만한 덩어리가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왔다 하면서 자네를 못살게 괴롭힌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놈의 달걀 덩어리가 위로 올라왔을 때 혹시나 입으로 나와줄까 하고 입을 벌려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놈은 입으로 나와줄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 사람을 괴롭히니 병 중에서도 보통 병이 아닌가 봅니다. 재생당 주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벼랑간 눈을 화려히 뜨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야 알겠네. 그것은 병이 아니라 방귀가 탈출구를 찾느라고 뱃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현상일세. 얼굴이 볼기짝처럼 생겼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통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하며 헤매고 있는 것이야. 내가 조의 승기탕을 3첩만 지어줄 테니 그것을 다려먹도록 하게. 그러면 방귀는 갈 길을 알아차려서 병이 깨끗하게 나올 걸세.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북받쳐오르는 웃음을 참느라고 배꼽을 움켜잡았다. 조의 승기탕이라는 약이 어떤 병에 쓰는 약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방귀를 몰아내기 위해 약을 쓴다는 것은 만고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기 때문이었다. 환자가 조의 승기탕에는 약 3첩을 지어가지고 돌아가 버리자 김삿갓은 재생당 의원에게 웃으면서 물었다. 선생님, 한약에는 방귀를 몰아내는 약도 있습니까? 있지, 있고 말고. 조금 전에 환자가 지어간 약이 바로 그 약이라네. 눈썹도 까딱 않고 태연자약하게 대답하는 그 배짱이 오직 놀랍기만 했다. 김삿갓은 무시를 당한 것만 같아 그게 사실입니까? 어떤 의서에 그런 방문이 나와 있죠? 하고 따지고 물었다. 그러자 재생당 의원은 벼랑간 너털 웃음을 웃는다. 귀공은 사람이 왜 그렇게도 고지식한가? 속이 못 깨는 것은 위장이 나쁘기 때문이 아닌가? 소화가 잘 되는 약을 먹으면 위장이 좋아져서 방귀가 절로 나와버릴 게 아닌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그렇기는 하군요. 김삿갓은 한데 대단히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재생당 주인은 훈시라도 하듯 다시 말을 계속한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약국을 경영하고 있기는 하네마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신비롭기 짝이 없어서 병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도 시간이 흐르면 절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일세. 병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몸이 조금만 불편하면 부랴부랴 약국을 찾아오거든. 말이야 바른 대로 말이지. 약이라는 것은 병자의 마음을 안심만 시켜줄 뿐이지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멀쩡한 거짓말일세. 어때? 귀공은 내 말을 알아듣겠나? 김삿갓은 재생당 주인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약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만고의 명이었다는 화타, 편작이나 허준 같은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야 옳을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선생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공이 내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니 고맙네. 그렇다고 의연이라는 사람들이 노상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닐세. 누구나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다리가 부실한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하듯 의연이라는 것은 병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 같은 엉터리 의연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 안 그래?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선생님 계셔요?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이가 34, 5세가량 되어 보이는 가난한 가정부인이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환자일까 하고 김삿갓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병으로 왔는고? 재생당 주인은 여자 환자에게도 반말을 함부로 쓰고 있었다. 60이라는 나이 탓이기도 했겠지만은 어쩌면 환자에게는 반말을 써야만 권위가 선다고 생각한 탓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환자는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꺼리는 듯 김삿갓을 힐끗힐끗 바라보다가
얼굴을 붉히며 조그맣게 말한다. 선생님, 내밀히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사옵니다. 그래, 그러면 아랫방으로 내려가세 그려. 주인 영감은 여자 환자를 아랫방으로 데리고 내려간다. 아랫방이라야 장진물 하나로 가로막혀 있을 뿐이어서 숨소리조차 송두리째 들려올 정도였다. 여자 환자는 윗도리를 활짝 벗어붙이고 진찰을 정확하게 받아보려고 그러는가 싶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랫방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어디가 그렇게 아파서 그러는고? 의연이 그렇게 묻자 여인은 한동안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저는 병으로 온 것은 아니었고 실상인즉 태기가 있어서. 태기가 있어 왔다고? 주인 영감은 약간 실망하는 어조로 여인의 말을 되받아 노리고 나서 남편이 있으면 젊은 나이에 태기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약국을 찾아왔는고? 재생당 의원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불현듯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는지 혹시 남편은 없는데 태기가 있어서 걱정이란 말인가? 하고 차마 물어보기 어려운 말을 서슴지 않고 물어서는 것이었다. 여자는 그 말에 펄쩍 뛸 듯이 놀란다. 선생님, 그런 것은 아니옵니다. 남편도 없이 어떻게 아기가 생겨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안 할 말을 했구먼. 그래, 남편이 있고 태기가 있다면 그런 경사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약국을 찾아왔단 말인가? 여인은 또다시 한동안 주저하는 모양이더니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실상인즉 저는 아이가 10명이나 있사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11번째 태기가 있으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을 찾아온 것은 그 때문이옵니다. 자식이 1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모스마이는 몇 명이나 되는고? 10명 모두가 모스마이뿐이옵니다. 저런 이제 알고 보니 아들을 10명이나 두었다니 자식복을 무더니 더 많이 타고났네 그려. 게다가 태기가 또 있다니 이번 아이도 아들일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여인은 딴 생각이 있어서 약국을 찾아온 모양인데 재생당 의원은 눈치코치도 없이 딴전만 부리고 있었다. 여인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말한다. 선생님, 없는 살림에 머스마이가 연년생으로 10명이나 있으니 먹이기는 무엇을 먹이며 입히기는 무엇을 입히옵니까? 그래서 이번 애기 많은 수제 떼어버리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옵니다. 재생당 의원은 천부당 만무당하다는 어조로 대답한다. 뱃속에 들어있는 애기를 떼어버리다니 그게 무슨 소린고? 애기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떼어버린단 말인가? 행여 그런 생각 말고 집에 들어가 몸간수나 잘하게. 아니옵니다. 이번 아이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떼어버려야 합니다. 지금도 굶다시피 살아가고 있는데 게다가 또 하나 태어나면 무엇을 먹이옵니까? 모르는 소리 그만하게.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지가 먹을 것을 모두 다 가지고 나오는 법이야.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조차 없네. 어르신네들은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떡합니까? 5아이가 있을 때와 10아이가 있을 때와 먹고 살기가 하늘과 땅처럼 다르옵니다. 제 몫을 타고 나온다는 말씀은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희 식구들을 살려주시는 셈치고 이번 아이만은 꼭 떼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선생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살림살이가 어지간히 궁색한지 여인의 부탁은 간곡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이런 변고가 있나? 이 사람아, 약국이라는 데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에게 아기를 베게 해주는 곳이지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떼어버리는 곳은 아닐세. 그런 것도 모르는가? 제가 왜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집은 사정이 다르옵니다. 아기를 또 낳으면 있는 아이들조차 굶어 죽게 되옵니다.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있는 아이들만은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의원 영감님도 어지간히 딱한 모양이었다. 그거 참 세상에 이런 학질이 있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 식구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집 식구를 꼭 좀 살려주십시오. 김 작가는 옆방에서 처음부터 엿듣고 있다가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하는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될까 싶어 매우 흥미로웠다. 재생당 의원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문득 무슨 결심을 했는지 이번 얘기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떼어버려야만 하겠단 말인가 하고 단호하게 따져 묻는다. 재생당 주인이 단호하게 따지고 드는 말투로 보아서는 임신부가 그렇게까지 소원이라면 뱃속의 아이를 낙태시켜 줄 것만 같아 보였다. 그러기에 김 작가는 그 말을 엿듣는 순간 가슴이 섬뜩해 왔다. 왜냐하면 뱃속의 아기를 섣불리 낙태시키다가는 모체가 희생되기 쉽기 때문이었다. 돌팔이효신인 저 늙은이가 어쩌자고 저런 무모한 짓을 하려는가. 김 작가는 재생당 늙은이가 괘씸하게 여겨지기까지 했다. 선생님 꼭 좀 부탁입니다. 이번 회기만은 꼭 좀 없애주시옵소서. 임신부의 태도는 시종일관 확고부당하였다. 잘하라. 내 소원이 그렇다면 자네 소원대로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임신부는 머리를 몇 번이고 숙여 보이는 모양이더니 이번에는 약값이 걱정스러운지 약은 몇 철이나 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약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 거기대해 재생당 의원은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먹을 것도 없다면서 약값이 무슨 약값인가? 약을 먹지 않고도 아기를 떼어버릴 방도가 있으니 그 비법을 쓰도록 하세. 그 소리에 김 작가는 까불었을 듯이 놀랐다. 약을 쓰지 않고도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떼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몽둥이로 임신부의 배를 두들겨 패기라도 하기 전에는 뱃속의 아기가 절로 떨어져 나올리는 만무하였다. 임신부도 그런 점이 크게 걱정스러운지 약을 먹지 않고도 아기를 떼어버릴 방도가 있기는 있사옵니까? 하고 따져 물어본다. 생사에 관한 일인 만큼 본인이 그렇게 물어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재생당 의원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약을 먹지 않고도 아기를 떼어버릴 비방이 있지. 그런 비방은 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를 걸세. 임신부는 크게 기뻐하며 선생님, 그러면 저한테만은 그 비방을 꼭 써주시옵소서. 자네는 약값을 낼 형편도 못 된다니까 싫든 좋든 간에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김 작가 자신도 그 비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몹시 궁금하여 옆방에서 그를 잔뜩 기울이고 있었다. 만약 재생당 의원이 남이 모르는 그런 비방을 알고 있기만 하다면 그야말로 천하의 명인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재생당 의원이 임신부에게 다시 말한다. 그러면 자네한테는 특별히 그 비방을 쓰기로 하겠네. 지금 자네는 임신한 지 몇 달째라고 했지? 임신부가 대답한다. 3달 전에 경도가 있고 나서 그만이니까 달수로 치면 3달째 되는 셈이 옵니다. 3달째라. 그러면 묻겠는데 지금 소변은 하루에 몇 번이나 보는가? 임신을 한 탓인지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테지. 소변을 자주 본다고 했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보는가? 일일이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하루에 10번 정도는 보지 않는가 싶사옵니다. 그럼 됐네. 약을 쓰지 않고도 아기를 간단히 떼어버릴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줄 테니 그 방법을 써보기로 하세. 선생님, 그런 좋은 방법이 정말 있사옵니까? 있고 말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소변을 일체 누지 말도록 하게. 그러면 뱃속의 아기가 아직 헤엄을 칠 줄 모를 테니까 물에 빠져서 절로 죽어 나오게 될 걸세. 김 작가는
옆방에서 약간 긴장된 기분으로 엿듣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터져나오는 폭소를 참느라고 대굴대굴 굴렀다. 설마 그와 같은 엉터리 비방을 말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임신부 자신에게는 그 말이 엉터리로 들리지 않는지 선생님, 소변을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어떻게 열흘씩이나 참고 견디옵니까? 하고 심각한 어조로 반문한다. 재생당 의원의 제압은 또 한 번 걸작이었다. 열흘을 못 참게거든 닷새 동안이라도 참아보게나. 뱃속의 애기는 워낙 활동력이 미약해 닷새 동안만 오줌을 참아도 혈육이 나타날지 모르네. 어디까지나 자신이 만만해 보이는 대답이었다. 소변을 닷새 참으면 아기가 정말 떨어지게 됩니까? 물론이지. 늙은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나. 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어서 집에 돌아가 그렇게 해보게. 재생당 의원은 임산부를 밀어내다시피 쫓아보내고 옆방으로 옮겨오더니 혼잣말로 썰거린다. 내가 오늘은 진땀을 뺐는걸. 김 작가는 재생당 노인의 얼굴을 보자 참고 있던 웃음이 또 터져나왔다. 이 사람아, 웃기는 왜 웃는가? 허파에 바람이 들었는가? 선생, 오줌을 닷새 동안만 참고 견디면 뱃속의 아기가 절로 떨어져 나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김 작가는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재생당 의원의 얼굴은 어디까지나 태연스러웠다. 자네는 내가 환자에게 들려준 말을 죄다 들은 모양일세 그려? 그렇소이다. 사람이 과연 오줌을 닷새 동안이나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김 작가는 돌팔이 의원을 단단히 혼을 내주려고 엄숙한 표정으로 따지고 들었다. 김 작가는 시비조로 나왔으나 재생당 노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자네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내가 자네한테 먼저 하나 물어보세. 자네는 사람이 닷새 동안이나 오줌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김 작가는 벼랑간 허를 찔린 느낌이었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기로 닷새 동안이나 오줌을 참을 수는 없을 것이 아니오. 재생당 노인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자네도 알고 있기는 하네 그려. 그처럼 잘 알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가? 김 작가는 농락을 당한 것만 같아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선생은 조금 전에 찾아왔던 여자에게 오줌을 닷새 동안만 참으면 아기가 절로 떨어져 나올 테니 닷새 동안만 참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소? 환자에게 불가능한 일을 일러준다는 것은 혹세무민이 아니오? 김 작가는 홧김에 혹세무민이라는 말까지 들고 나왔다. 혹세무민? 재생당 노인은 벼랑간 소리를 크게 내웃으며 자네는 알만한 친구가 왜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의원의 본분으로서 뱃속의 생명을 죽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자꾸만 낙태를 시켜달라고 졸라대거든. 어쩔 수 없이 쫓아보내기 위해 그런 허튼 수작을 부렸을 뿐인데 그런 내막도 모르고 나더러 혹세무민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작가는 아차 싶었다. 재생당 의원은 여인을 쫓아보내기 위해 허튼 수작을 부렸을 뿐인데 그런 내막도 모르고 핏대를 올려가며 덤벼들었던 일이 무안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그렇다고 사과까지 할 건 흠네. 많은 환자들을 취급하다 보면 환자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네. 어떤 사람은 멀쩡한 건강체이면서도 자기는 병자라고 고집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원이라는 사람은 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모든 환자를 임기응변으로 다뤄나가야 해. 사람을 잘 다루는 일도 의술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돌팔이 의원인 줄만 알았던 재생당 노인의 입에서 그와 같은 명언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의자 의아라는 말이 있다. 의술은 환자에 따라 방문을 달리해야 하므로
오묘한 이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고 보면 재생당 의원이야말로 명의가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